안녕하세요. 무지렁이입니다. 오늘은 형법 재구조부터 제24조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구조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 미성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 능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10조는 심신장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심신미약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고의로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11조는 농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하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합니다. 농하자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정상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제12조는 강요된 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13조는 고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의 요소 있는 사실을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제14조는 과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실은 부주의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의는 아니지만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범죄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15조는 인과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과 발생이 행위로 말미암음의 의미입니다. 즉, 범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제16조는 사실의 착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이 한 행위가 범죄가 되는지 몰랐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원칙적으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제17조는 법률의 착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오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제18조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19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즉,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정당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제21조는 긴급피난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를 피하기 위해 남의 집 문을 부수고 들어가는 행위는 긴급피난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22조는 자구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정 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곤란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23조는 과잉방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방어행위가 지나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잉방위로 인정되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는 의무의 충돌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적인 의무와 도덕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 더 중요한 의무를 따르는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형법 재구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